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울해지는 것도 병으로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나 우울해지는 것이나 감정의 한 면인 것은 다 한 가지지만 우울해지는 것이 화나는 것에 비하면 좀 더 은밀하고 장기적일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란 것도 알고 보면 습관에 가까운 점이 많습니다.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 화가 잘 나고, 좌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할 일이 많게 되고, 또 잘 웃는 사람은 웃을 일이 많고,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우울해집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따라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어렵고 일이 힘들 때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안 풀릴 때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도 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의에 보면은 탈영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영실정이란 영화롭게 살다가 조락을 하면 정기를 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든든해야 몸도 튼튼해진다고 보는 것이 한의의 입장입니다. 우울증은 어떤 의미에서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만만찮은 점이 많습니다. 감정이라 어디서부터 질환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치료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가 참으로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의 진단부터 놓고 보자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려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설문조사는 뇌의 직접적인 병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뇌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라도 뇌의 기능이 발현을 할 때 주로 작동하는 효소의 트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어떤 감정이 생길 때 어느 코스로 어느 만큼의 효소적 농도가 작용하는지는 아직은 전혀 감이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기 손으로 인생을 마감한 유명인들을 보면 거의 우울증으로 꾸준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참으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치료했다는 그 꾸준한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울증 약은 우울증을 풀어서 즐겁게 해주는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기능을 결과적으로 흥분시키는 전달 물질을 좀 더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전달 과정에 좀 더 오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덜 흡수해서 그 효소가 오래 있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약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중추에 작용하는 약들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래도 많이 쓰는 방법이 반감기가 짧게 만들어 조금씩 쓰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작용만 하고 사라지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약을 오래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약들은 기별도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조금씩 더 의존하게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부작용이 말을 하게 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는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약물로만도요. 예전에 쓰던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들은 다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게 된 약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도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그조차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점점 안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와 동작을 알코올이라는 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약물 중 상당수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약물이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뇌의 상당 부분이 왜곡이 되어서 이미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벼운 감정의 불편을 너무나도 고민 없이 약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는 사실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뇌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영양물질들과 수많은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을 추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행복을 주는 음식,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음식, 그리고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행복 호르몬에 도파민이나 에피네프린,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뇌에 주사하면 행복해질까요? 실제로 쥐에다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쥐의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오는 곳에다가 전극을 심고 스위치를 쥐가 다니다 보면은 눌러질 수 있게 하고, 한쪽에는 먹이와 물을 두고 어떻게 되나 봤더니 계속 스위치만 누르다가 굶어 죽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쥐는 행복하게 굶어 죽은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요. 100번 양보하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겉에서 들어가서 뇌에 작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끌려가면서 뇌 기능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할 때 잠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겠지만, 그 약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뇌는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지까지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면제나 항불안제 등등의 중추신경작용제는 다 그러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의의 정신에 관한 치료는 몸을 치료하는 과정도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긴 것이 다 다르고 소질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질환이 오더라도 그 치료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이 약해지면 겁이 많이 생기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간 기능을 좋게 해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만,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예를 든다면 가장 쉬운 해가 피로가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체질이 문제가 됩니다. 똑같이 피곤한데 어떤 사람은 열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 처지거나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열이 생기는 사람은 화가 잘 나며 처지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잘하지 못합니다. 피로가 누적이 된다면 휴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는 시기가 옵니다. 흔히 그때가 병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살아가는 목표가 있으면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조처를 해야 하지, 무조건 뇌를 조절하는 약물로 우울하다고 뇌를 흥분을 시키거나 화를 내고 잘 과해진다고 뇌를 억지를 시키는 약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삶을 운전하는 핸들을 약물로 넘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이쯤에서 실험에 나오는 쥐처럼 발판을 정신없이 누르는 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